평택에 가면 평성군에 객사리 가면은 망한사라고 있어요. 망한사. 망은 바라볼 망자입니다. 바라볼 망자. 한은 이 한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한자일 수도 있는데 즉 저 중국 대륙을 바라보고 슬픔에 잠겨서 잊지 못해서 절을 지었다 해서 망한사라 그랬습니다. 망한사. 그러니까 즉 우리 한반도에 보면은 한반도의 서해안 평택에서 저 중국 쪽으로 건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팍 불어가고 못 건너가게 된 거죠. 빙 둘러가려니까 너무나 멀어서 또 배도 그 당시는 흔치 않고 그러니까 저 중국 대륙을 바라보고 망한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갔다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갑자기 어느 날 물이 불어 올라온 거죠. 물이 불어 올라온 게 약 200m가 불어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일본 제주도 뭐 이렇게 호주까지는 거의 뉴질랜드까지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은 당시에 그냥 아시아에 붙은 대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냥 아시아에 붙은 대륙이었습니다. 붙은 대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태평양의 불의 고리가 좁았다가 좀 벌어진 거 아니냐. 대륙의 이동설 그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이동설을 보면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점점 벌어져서 아메리카 대륙이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환국의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는 이 땅만이 남북 오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역시 여기 이 중원 지역을 보십시오. 이 중원 지역을 보면은 이 만주에서 이렇게 가면 산해관을 통과만 하면은 여기까지 쭉 상해까지 항주 소주까지 바로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이 대륙에는 한 명의 패자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 명의 패자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육군 대학에서 뭐를 했냐면은 만주 수복 작전을 연습을 했어요. 이제 영관급 이상을 모아놓고 그래서 그때 할 때 이 산해관과 여기만 막아버리면은 나머지는 뺑 둘러싸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만 탱크로 막자. 뭐 그런 이제 작전을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산해관을 통과하면 여기 그야말로 이 대륙까지 그러니까 이 대륙에는 원래 한 명의 패자만이 존재하지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구려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고구려 철기군은 다른 그 철기군과 달라서 통갑옷이 아니고 바둑판처럼 쪼개졌습니다. 쪼개져가지고 유인한 그런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구려의 철기군 500기가 앞장서면은 탱크 500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다는 거죠. 왜? 말과 장수와 투구와 모든 것이 바둑판으로 얽혀진 그 유연한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고 또 합금을 해가지고 또 가벼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구려가 만주와 중원에 있을 때 이게 거의 한 나라만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통감 187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중원의 그 본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 같은 민족이니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외는 소위 말해서 요게 복건성 요 대만 앞에 요 복건성에 요게 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중원의 본류다. 이게 사마강이 전 자치통감에 그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가 되면 그때는 이미 철기구라는 그런 이제 우수한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명의 패자만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움을 하고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움을 하게 되는 왜? 이 평야지대 그냥 말을 달리면 그냥 통과해서 달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걸 차지하는 사람은 한 나라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국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한반도의 이 조그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는 좀 안 맞습니다. 보면 이 여기는 사실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물자도 별로 없고 지금 뭐 억지로 뭐 참 관계를 해가지고 저수시설 만들어서 했지 옛날에는 농사도 별로 지을 수 없는 아주 조그만 땅이죠. 여기서 고구려백제 신라가 여기서 뭐 싸우고 살았다? 백성들이 먹고 살 그런 충분한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이 넓은 땅에서 살았지 여기서 뭐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그 강단삭제 이야기는 전혀 이 땅의 위치로 보나 또 물자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대륙을 지배하던 그 우양국 소머리국이 살아남고 무 대륙과 아틀란스 대륙은 그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기가 요 위에 이제 뭐 얼음이 계속 중첩이 돼 가지고 이것이 뭐 이게 이제 요게 좀 벌어지면서 이 물이 싹 내려오면서 100m의 파도가 이 서서 와 가지고 덮쳐서 두 대륙이 없어졌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가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양국과 소머리국이 살아남아서 여기 보면은 우양국이 63,182년 동안 통치를 했다. 또 환난고개에 보면 뭐 환국이 3,301년 또는 63,182년이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국은 일곱 환인이 지배한 환국은 3,301년이면 뭐 적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우양국의 역사가 유목국가 즉 핀란드에서 카나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소와 양을 주로 키우던 그 유목국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63,182년이 아니냐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양국이 오랫동안 이제 유목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양국에서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양국은 소우자와 양양자인데 소가 송아지를 놓으면 송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씁니다. 그걸 보고 소우자 밑에 땅을 꺼가지고 날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우자 옆에 채찍채자를 붙여서 길을 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밑에 나아자를 붙여서 어리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소우자를 붙여서 희생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96자 소우자와 양양자를 만난 196자의 한자가 최초의 한자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는 이거를 진서, 참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나라 유방이 이걸 가져가서 한자라고 이름을 고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황하를 보고 하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하. 그리고 양장을 보고 강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하, 강은 우양국 시절에 소머리국 시절에 우리가 저 강을 보고 갖다 붙인 말이죠. 하 넓다. 그래서 하, 야 저 길다. 강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가 하남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 서울의 한강에서 하남성을 찾으면 이게 속아올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황을 보고 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하의 남쪽에 있는 거니까 하남성이죠. 그러니까 하남성을 한반도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죠. 왜? 화강 남쪽에 있는 산이니까 성이니까 하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의 고지도를 분석해 가지고 고지도에 뭐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느 성에서 어느 성까지는 얼마다 이런 걸 조사한 분이 말씀하는 거 보면 이 산둥반도 요게 화가 흘러내는 요 근처에 하남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양국이 63,182년을 지배하고 난 뒤에 이 빙하가 찾아옵니다. 빙하가 다섯 번째 빙하엔 대리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대리빙하기. 이 대리빙하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추워집니다. 추우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백도시가 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 백두산,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이 백두시가 검령하는 그런 그 대빙하기와 백두산의 폭발이 같이 맞물렸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이 지구라는 별에 어떤 혹성이 와서 갖다 붙은 거 아니냐, 처박은 것이냐. 그래서 혹성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이 갑자기 잠자고 있던 백두산이 갑자기 폭발을 했다는 거죠. 폭발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불을 뿜어서 저 일본 북부 이런 데 가면은 만 년 전에 백두산의 그 화산 폭발의 파편이 다 발견되고 있고 그 과학자들이 이미 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봐가지고 이 검령이 5번째 빙하기 백두시가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과 백두산이 폭발한 것이 거의 맞물려서 일어났다면은 그 당시에 어떤 큰 충격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저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그 별똥별이 떨어져서 움푹 파인 그런 흔적들이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별똥별이 떨어져서 큰 별이 떨어져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 소위 말해서 까만 재가 태양을 가리고 덮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추워지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백두산이 폭발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백두산을 다른 말로 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함산. 그래서 이걸 불이 뿜다 해서 뭐 불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백두산은 늘 불을 뿜었으니까 저는 늘 밝다. 그래서 장백산 이런 이름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늘 밝은 산이다. 그래서 백두산을 이제 늘 밝은 산이다. 늘 불을 뿜어가지고 환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양국이 멸망을 하고 바로 이 백두산에 불을 뿜고 난 뒤에 이 사이를 뭐라면 짐세라고 합니다. 짐세. 그리고 이 우양국 시대를 선천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천선세와 짐세 사이에 마고 할머니가 짐세에 나타나서 마고성을 만들고 마고성에서 마고 할머니가 저기 보시다시피 궁이 소위 황궁 천궁 백서흑소 이래서 나중에 환국의 12국가를 이룩하는 백성이 마고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다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천세와 짐세에 바로 우리 마고 할머니가 출현해서 나중에 후천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후천세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이 백두산의 그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었냐면, 백두산 주변에는 이 백두시에 그러니까 40도씨의 아열대 지역에서 마이너스 60도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추운 상황에서 이 백두산의 불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이 됐던 거죠. 난방. 그리고 또 그 어두운 시대에 밝음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두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밝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문화와 문명이 싹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싹트서 이때 환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환국. 근데 그 환국의 위치가 어디냐를 놓고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고조선 본톡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를 갔냐면 청도 주변을 갔습니다. 중국 청도 주변 산둥반도를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분은 이제 수석을 채집하는 분인데 바닷가에서 수석을 캐다 보니까 그 수석을 캐는 그 동호인들을 만나게 된 거죠. 중국 사람. 친해졌어요. 친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신분 안 바뀌고 이제 계속 몇 년을 지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산둥반도 끝자락에 바닷가에 들어가서 잠수를 가지고 돌을 꺼내고 고돌을 꺼내고 하는 사람인데 그 취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박물관장이에요. 근데 그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무슨 유물이냐면 바로 이 소위 말해서 산둥반도 앞에 제가 설명했죠. 파랑스 어장. 그러니까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산둥반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저 얼마 되겠죠? 한 20m 뭐 있습니다. 20m, 30m 이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200m가 옛날에 수심이 낮았다면 해발 170m, 180m의 그런 육지가 되겠죠. 그런 땅이 여기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 파랑스 어장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파랑스 어장.
아침에 4시에 이제 그 일기예보를 하면서 의장에 대한 날씨를 소개할 때 파랑스 의장이 어떤 곳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를 말한다. 이게 산동반도와 인천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가라앉은 대륙입니다. 가라앉은 섬이죠. 그래서 그걸 섬서자를 붙이는데 파랑스라 부르죠. 여기에서 유물을 꺼내가지고 이 박물관에 가득 쌓아놨는데 그 유물이 전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환국 시절, 지금 얘기하는 환국 시절의 유물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물관은 어디에 외부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여튼 한국 사람이면 더욱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데 이 고조선 본토기를 쓴 분이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 박물관장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한번 보자. 가서 내가 제발 내 학술 자료를 쓰니까 보자. 이래가지고 아주 친해지니까 또 그 양반이 좋아하는 뭐 수석을 좀 줬겠죠. 그럴 때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직원들을 모두 다 점심을 갖다가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으로 점심 먹고로 단체 회식을 보내버렸어요. 텅텅 빈 박물관에 이 양반을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찍었어요. 다 찍어서 고조선 본토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저 교보문고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토기에 하면은 그 유물들이 이 프랑스에서 나온 유물들을 건진 것들이 전부 다 환국의 유물 같다. 뭐 100% 자기가 뭐 참 다 고증을 해본 건 아니지만 거의 환국의 유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건 제가 설명했듯이 그 당시에 이 백두산이 불이 뿜으면 이 인근에는 살 수 없는 거죠. 불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요 파랑스 산동반도 앞과 인천 앞바다 정도 되면은 백두산 불도 어느 정도 잦아 들어가면 불이 여기까지 안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해발 180m 정도 같으면은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백두산 불 때문에 좀 따뜻하고 그다음에 환하고 이래서 아주 좋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파랑스 의장이 환국의 수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한반도와 산동반도 요 사이에 이 파랑스 의장이 우리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화산이 좀 가라앉은 뒤에 이 따뜻한 기후와 밝은 라이트닝 좋은 그 조명 아래서 또 해양성 기후가 있는 바닥을 끼고 있는 이런 곳에서 뭐 최고의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환국을 여기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환국의 하나가 아니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환국이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옮길 수도 있죠. 만약에 예에서 물이 자꾸만 불어 올라가지고 점점 이렇게 파랑스라는 곳이 파랑도였는데 이게 점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옮겨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기에는 파랑스 의장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동이족의 환국의 유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고선 본태기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파랑스 의장을 뒤지면은 거기서 우리의 유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국이 있었고 이 환국은 7명의 그 환인이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환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갔습니다. 환국은 당시에는 우리 발음이 환국을 환국으로 발음하지 않고 칸국으로 발음했습니다. 칸국. 그리고 환국의 통치자를 환인, 한님, 뭐 하느님 이렇게 하는데 환인을 그 당시는 칸인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하이 호수를 바이칼 호수라고 부르죠. 바이칼 호수. 왜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다 뜻이 있는데 가는 가장 높은 하늘, 나는 낮은 땅, 라는 물, 바는 빛,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이하이 호수인데 이거를 바이칼 호수, 빛의 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부르고 있죠. 빛의 바다. 그러니까 빛의 바다 맞죠? 근데 바이하이를 바이칼리로 부르죠. 마찬가지로 옛날에 환국을 칸국, 환인을 칸인, 또 이게 니은이 히아투스 현상을 빠져가지고 카인, 그 다음에 또 이게 빨리 받아서 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칸이 지배하던 칸국이 3301년을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이 환국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징기스칸, 테무친이라는 그 참 몽고의 그 초원의 그 영웅이 나와서 자기 이름을 이
환국의 역사를 알고 배달국의 역사를 안 다음에 야, 내가 그 환국의 환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 고대 역사가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에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나를 지금부터 칸이라 불러라. 칸이로서도 그냥 칸이 아니고 검칸, 검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칸이라 불러라. 검칸. 검칸이 뭡니까? 검이 몽고 중국말로 다 같이 진스라죠. 진스. 그 다음에 진스칸. 나를 진스칸으로 불러다오. 이게 이제 몽고식 발음은 좀 징기스칸 이렇게 부르겠죠. 진스칸으로 불러다오. 나는 지금부터 환국의 칸을 다시 이어받은 검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칸이다. 그래서 검칸이다. 이래서 징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쪽 유라시아 대륙이 전부 다 우리 환국의 땅이었으니까 우리 땅 찾으러 가자. 땀을 운동하러 가자. 이래 쳐들어간 겁니다. 군대를 움직인다는 것은 대의 명분이 없이는 천리, 만리, 이쪽으로 군대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결사코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오천리, 만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의 명분이 내가 바로 칸국을 이어받은 새로운 검칸이니까 우리 칸국의 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징기스칸이 가지 않은 이 동쪽에 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당시는 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칸의 땅. 칸의 땅을 칸의 따 이렇게 부르죠. 칸의 따. 하늘천 따지 그러죠. 땅지 안 그러고. 칸의 따가 지금의 카나다라는 국민이 된 겁니다. 이게 카나다 아닙니까? 이 대륙 전체가 칸의 따였습니다. 칸국의 땅이었어요. 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셨죠.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통치하는 군사령부를 멕시코의 요 톡 튀어나오는 요 쿠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칸쿤, 칸의 군대가 주도했던 칸쿤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바닷가에 붙어 있어 경치도 좋고 좋죠. 아주 1급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칸의 총사령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칸의 총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군, 그 당시 발음은 칸쿤이 지금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면은 빠른 배를 타면 북남미를 어디 곳이든 반란은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인 바로 항구에 칸쿤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도 칸국에는 완벽하게 지배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지명들이 전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바다 보면은 4개의 바다 같은 호수가 있었다. 원래 바다라면 옛날은 큰 바다도 바다지만 강이 아주 클 때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다같이 큰 호수가 4개가 있다. 이 네바다 주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이거는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5개의 호수가 있죠. 연결하는 강이 하나, 둘, 3개, 4개면 연결합니다. 그래서 강을 나타내는 말에 우리는 가람 이래 불렀죠. 그래서 일본 말에는 도쿠가와 이야스, 가와 우리는 가라 이래 부르죠. 그래서 한 가라, 두 가라, 세 가라, 네 가라. 네 가라 바로 나이아가라입니다. 네 번째 강이기 때문에 네가라고 그게 있는 폭포이기 때문에 네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마존 강은 아까 설명드렸죠. 어머니를 아만 이래 불렀죠. 아마젖강, 엄마 젖줄이 되는 강이다. 제가 가봤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무슨 강이냐니까 아마젖강이래요. 아마젖강. 응? 엄마 젖줄이 되는 강이다. 아마젖 이래 부른대요. 그 다음에 이 산맥도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가 뭡니까? 우리가 등줄기를 등대기 또는 안대기 이래 부르죠. 그 등대기와 같은 산맥, 등데스, 안대기와 같은 산맥, 안데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오래된 지명들이 전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국 시절부터 지금부터 9200년부터 완벽하게 이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땅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대조선 학회에서 이야기했듯이 1800년도 말까지 지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뭐냐면 이미 9200년 전부터 우리가 이걸 지배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땅일 수밖에 없다. 남이 그게 가지도 않은 곳에 우리가 오래된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